장도혁 대표가 오늘 새벽에 8박 10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고 이따가 오전 11시에 방미 성과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도 짧게 좀 얘기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미를 통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우리 외교의 현주소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어제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7번째 미사일 발사 실험이고 이번에는 SLBM 발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이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동영의 실언 때문에 난리가 났죠. 미국이 정보 공개 안 해준다고. 이에 동조하고 있는 이재명 때문이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걸 얘기했는데 그거는 미국이 기밀 자료를 준 거거든요. 그거를 정동영이가 지가 깠어요. 그러면은 거기를 철수해버리고 다른 데다 지어버리지. 그러니까 미국이 타격을 할 수 있도록 보고 있는 지역인데 그 위치를 까므로써 미국이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를 정동영이가 까버린 거예요. 지가 이적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정보를 안 주겠다라고 선포한 상태고 한미 관계가 좀 파탄나고 있죠. 그죠? 두 번째로는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이 이거를 북한과 협상을 할 때 레버리지로 쓸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거 알고 있다. 무서우면은 뭐 하나 양보해라 미국한테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건데 정동영이가 저거를 까버리고 2차적으로 또 거짓말했어요. IAEA의 사무총장이 구성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IAEA 사무총장은 구성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우리 경제 어려움도 깊어지고 있다. 설령 전쟁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 타격은 불가피하다. 전쟁 복구와 민생 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기반의 무역 네트워크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까지 강화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란 전쟁도 끝난다 하는데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갖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유가는 올라가고 있고 설령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수개월간 또는 아니 1년간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까지 지금 발동될 지경이다. 그래서 미국 갔다는 거예요. 미국 가서 만난 사람들의 명단을 보라고. 데럴 라이사, 영킴, 빌 해거팀, 팀 벌쳇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쿠팡 관련된 사람들이요. 이분들의 분노를 풀어주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쿠팡에 대한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추가 관세 또 맞는 거예요. 이재명 때문에. 그래서 장도혁 대표 이번에 방미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스타일입니까? 말 안 들으면 응징하고 보복하고 관세 때리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서는지 리짜이밍이 똥 다 싸놓은 거를 치우러 간 거. 저것 자체가 국익 수호를 위한 방미입니다. 쿠팡 사태를 비롯한 이재명 정권의 반미 반기업 정책들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번에 미국 의회 백악관 SC와 국무부 핵심 싱크탱크까지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주요 인사들을 바쁘게 만났다. 실제로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이 이재명의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에 대한 모호한 입장에 우려를 표했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 국민의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를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전방위적으로 백악관 SC, 국무부, 싱크탱크 상하원 의원들을 두루 만나면서 얘기를 듣고 우리 측 입장을 얘기하고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왔다라는 거죠. 백악관 SC에서는 북한 비핵화 전략을 깊이 있게 공유했고 국무부 고위 인사를 만나 경제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그다음에 미국 공화당과의 보수 정당 네트워크 그리고 미국 행정부의 소통 채널은 한미 동맹을 다지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저는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라 생각하는 게 저는 요번에 방미 성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화당 의원들만 만난 게 저는 성과라 생각해요. 이때까지 쓰던 외교 방법으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목을 잡을 수 없고 신뢰를 구축할 수 없거든요. 프로토콜 따진다고 공화 민주 다 만나면은 공화당의 입장에서도 아유 저 또 하나 왔나 보네. 근데 요번에 공화당만 딱 몰빵을 하고 AFP와 헤리티지 재단 전부 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짜주는 그런 데 아닙니까? 몰빵을 한 거예요. 100%. 그만큼 공화당을 존중하고 마가 진영을 존중한다는 시그널을 보내므로써 앞으로 공화당과의 보수 정당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재명보다 훨씬 더 깊고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정부와 여당이 다른 길을 고집하면 사실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 우리 기업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김민석이가 한라인 만들었다고 하는데 맨날 핫바지가 됐죠. 그죠? JD 벤스 만났는데 혼나고 왔어요. 그죠? 쿠팡이랑 손흥민 목사님 우려한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날 뭐라 했어요? 한국 말 안 듣는다 이러면서 바로 관세 때려버린 대로죠. 아예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가지고 김민석이가 벤스랑 트럼프 대통령 만났는데 그 다음에 김민석이가 현지에서 뭐라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관련해서 파병 요청하더나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런 요청 없었다라고 했죠. 김민석이가. 그 다음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한국을 포함한 5개 국가들을 이란에 파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만나도 대화가 안 됐다는 건데 김민석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돼. 쟤네들은 벤스랑 트럼프랑 사진 찍어도 대화가 안 통하면 두드려 맞기만 하고 근데 우리는 공화당이랑 한라인을 구축하고 마가진영이랑 활발히 소통하면서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다. 그거를 확인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는 국가안보와 국익 수호를 기준으로 해서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의 틀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 SNS 중독도 고쳐라. 이번 반미 성과는 잠시 후에 기자간담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다. 이따가 저도 그걸 보고 살을 좀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파악을 하는 요번에 장도혁 대표의 방미 성과가
성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 무너진 신뢰 회복이다. 이재명 집단이 무너뜨린 한미동맹 보수당 대표라도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역대급의 충돌이잖아. 정동영이가 구성에 이거 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기밀 정보를 제공 안 한다 했어요. 이거 안보 구멍이거든 이거. 두 번째로는 이재명이가 이스라엘과 홀로코스트 망을 던져가지고 유대인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고 앞으로 어떤 금융 보복을 맞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DMZ법. 정동영이가 DMZ를 우리가 통제하겠다 얘기해가지고 유엔사에서 바로 막 치고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미군 전투기가 출격했는데 안규백이가 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USTR에서는 노란 봉투법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럼 온풀법 정통만법 하지 말라고 국무부 차관 로저스가 와가지고 경고가 나가죠. 정상국가 취급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럼 이거를 가가지고 아니 그거는 이재명이가 미쳐서 그러는 거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게 아니다 한국이. 그거를 설득하러 간 거예요. 미국 갈 때. 그러면은 5대 두드러 맞을 거를 2대 정도 1대 정도 두드러 맞을 것으로 바꾸고 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장 대표가. 전략적인 수를 둔 거죠. 민주공화 다 만나는 게 아니고 공화당 몰빵, IRI, 헤리티지 재단, FPI, 조그루터스 RNC 의장,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만 딱 만나면서 그 분노를 좀 풀어주러 간 거란 말이야. 특히 IRI 연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란 전쟁을 언급하면서 한국도 이제는 더 큰 책임을 맡아야 된다라고 연설했죠.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쟁 청구서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나토 이번에 너 우리 안 도왔지. 너 다음에 보자. 한국 도움 안 된다 3번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야당 대표라도 가서 한국은 그래도 국민들은 이란 전쟁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그 정도 메시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잘한 거예요. 두 번째, 핵심 주제 관련해서 대화 상대 카운터파트로 인정하는 겁니다. 국무부에서 나온 게 뭡니까? 이재명 이 딱선 타지 마라. 이란 전쟁 관련해서 같은 목소리 내라. 이거 메시지 나왔죠. 백악관 NSC에서. 그 자체가 핵심 주제 관련해서는 카운터파트로서 장도 대표를 인정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고요. 공화당과 네트워크였는데 앤디 김을 빼버렸죠. 그죠? 중간에 어떤 의원이 넣었다가 장도 대표가 빼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공화당과 네트워크의 연대를 굉장히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존중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왔고 저는 2차적으로 혹시 장도 대표가 추후에 또 미국 가면은 그때 저는 훨씬 더 많은 그림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길을 뚫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재명 정부와 관련돼서 진실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많은 얘기 안 나오고 있지만은 헤리티지 재단과 AFPI를 갔다 왔을 때의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이제 힌트가 나와 있고 페이스북 보면은 IRI 가서도 이재명의 이제 종북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고 이재명 집단에 대해서 진실을 알리는 그런 대화가 여러 군데에서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조정원 의원이 밝힌 거는 이재명의 이스라엘 관련한 발언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미국 갔을 때 랜디 파인이라고 하는 유대계 의원 만나서 아마 그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싱크탱크와 국무부 NSC와 여러 의원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 여러 자리 중에 한 군데에서 대북 송금 얘기가 나왔다고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 측에서 먼저 얘기했는지 미국 측에서 먼저 얘기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미국 측에서 먼저 얘기해도 무리가 아니야. 왜? 미국 우회 조사국 공식 보고서에 나와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이화영이가 대법원 유죄 받았을 때 대북 송금으로 미국 국무부에서 성명서 나왔어요. 각 국가는 대북제재 이행하라고. 이재명이가 공소 취소를 아무리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국제법이랑 유엔제재법 위반이랑 미국법을 걸고 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타이밍을 압박할 때 어떤 수단을 쓸 것인가 저는 인권 문제 걷는다 봅니다. 그 다음에 선거 감시 관련해서 협력을 이제 시사하는 조그루터스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타이밍이 중요하다. 중국이 대만에 개입하고 북한에 개입하고 대만의 친중 야당 대표를 데려가고 시진핑이가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장도엽 대표가 미국에 있는 주간에 미셸 스테이팍을 지명을 함으로써 뭔가 이제 카운터택을 놓는 이런 어떤 타이밍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는데 랜디 파인 의원을 만나서 사진을 이제 찍었고 국무부의 차관보로 보이는 사람과 뒷모습이 공개가 됐고 근데 보안상 이제 뭐 이름이 이제 공개가 됐지 않았고요. 여러 미팅을 쫙 나열을 했는데 하나둘씩 의미를 좀 분석을 하자면은 전부 다 공화당 의원입니다. 조 윌슨 같은 경우에는 13선 의원으로서 공화당의 대표적인 중진이고요. 레이건 때부터 미국 에너지부 법률고문 보좌관으로 근무를 했고요. 동성결혼을 금지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러시아, 중국, 시리아, 북한 이런 거 이제 다 안 좋아하는 초강경파고 오바마한테 직격으로 의회에서 저격할 정도로 초강경 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을 만났고 지한파예요. 지한파. 윤석열 대통령 때의 고위급 외교 안보 라인과 소통을 이제 주로 했었던 분이고 당연히 이제 친트럼프 의원입니다. 그다음에 데럴 라이스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이제 반중, 반공, 반북한 인사고 쿠팡 이슈를 이제 전면에 띄운 이제 그런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팀 벌챗 의원도 만났다고 나와 있는데 이분도 쿠팡 문제를 거론했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신물이 난다라는 표현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강경한 그러니까 반 이재명, 반 이란, 반중, 반북한입니다. 굉장히 센 사람들 만난 거로 공화당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만난 것은 굉장히 잘했다 저는 평가하고 그 다음에 조그루터스 의장 공화당의 최고 실세 이 타이밍을 보세요. 중국이 한반도 이슈에 막 간섭을 하고 있는데 장도엽 대표가 이런 사람들을 왜 다 만났겠냐고.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그래서 RNC 의장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의미를 격화시키지만은 공화당
공화당 최고 실세입니다. 최고 실세. 더 많은 투표와 부정을 줄여야 된다는 메시지를 이제 서로 이제 공유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고, 이게 한국에서 공정선거 TF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논리와 정당성을 이제 부여해줄 그런 어떤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을 만났는데, 빌 해거티도 쿠팡 이슈를 의회에서 이제 띄운 인물로 유명합니다. 조중동 같은 소위 말하는 가짜 보수 언론보다 노컷뉴스라고 하는 좌파 매체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짚은 것 같아요. 보세요. 장동혁 왜 미국에서 민주당 빼고 공화당만 접촉했을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노컷뉴스가 훨씬 더 정확한 포인트를 짚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공화당 인사들과의 만남에만 집중이 됐다. 장 대표가 빌 해거티 의원을 만나서 한미 현황과 한국 정치 상황들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해거티 의원은 쿠팡 유출에 대해서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분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인물이고, 외교부 장관이나 무역 파트의 본부장이 1대1로 만날 정도로 탑급이야, 탑급. 에드리안 스미스 의원도 만났는데, 이분도 쿠팡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한 사람이죠, 그죠? 북한에 대해서 강경파하고 여한구가 1대1로 만날 정도로 굉장히 위상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장관 못 만났다, 빈손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AFP에도 그렇고 총리급이 가는 데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가서 4대1로 대화하잖아요. 그건 아예 대우가 다른 거예요. 대우를 높게 쳐주는 거예요. 프레드 플라이츠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뭘로 유명하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기소됐다라는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매우 나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비선 라인이에요. 공식 행정부 차원에서 말을 하기 예민한 이슈들을 비선 라인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그 역할을 맡은 게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입니다. 그 발언을 했던 프레드 플라이츠 소장이 있는 FBI 간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대우가 다르죠. 여야 방미단이 갔을 때에 다수 대 1로 프레드 플라이츠를 만나는데, 이번에 장 대표는 사실상 의원 한 명 들어갔는데 4대1로 대화하잖아요. 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영기문도 만나고, 영기문도 쿠팡 이슈를 전면에 띄운 사람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유화적이고 친중 세력이다라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우리나라 좌파들이 발칵 뒤집힌 사례가 있죠, 그죠? 김민석이가 왔을 때도 쿠팡 문제를 바로 면전에서 띄웠을 정도로 강력한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언 징키, 이분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지한파고 뭐 이런 분들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행정부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장 대표는 이번에 이재명의 메시지가 혼선을 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정확하다.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 NSC에서는 적어도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미국과 결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삐딱선 타는 거를 사실상 경고했는데, 그 창고로서 장동혁 대표와의 미팅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는 상대로서 인정을 한 겁니다, 장동혁 대표를. 그다음 조정은 의원이 힌트를 주는데, 미 행정부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메시지가 혼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몇 번 강조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재명의 멘트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언급이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갔는데 가는 곳마다 짜이밍이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했는데 질문이 있었냐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의회 측의 한 인사와의 회동에서는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cautiously watching, 주의 깊게 지켜본다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좀 혼내고 싶어하는 의원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랜디 파인 의원이라고, 이분은 이제 초선 의원이긴 한데 기업가 출신에다가 완전 친트럼프인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조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진짜 초슈퍼 강경 반 무슬림 친 이스라엘파입니다. 머리에 키파 쓰고 있잖아, 빨간 색깔. 유대계 미국인이에요. 잘 보세요. 요번에 방미는 디테일하게 봐야 보입니다. 공화당 각 인사들의 특징도 알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 장동혁 대표가 왜 전후 일정 가운데 혼자 있었냐는 거지. 중간에 잠깐 있다가 갔잖아요, 방미단이. 조정은 의원 이런 사람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니까. 왜 혼자 데럴 아이사 의원을 만났고, 왜 혼자 헤리티지 재단을 갔고, 왜 혼자 AFP를 갔을까요? 저는 예민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혼자 갔다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데려가면 옆에서 방해할 거 아니야, 어차피. 이 얘기하면 뭐 지지율 떨어진다. 이 얘기하면 외교 통상 마찰 생긴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예민한 이슈를 전후에 배치한 것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랜디 파인을 만났을 때도 혼자 있단 말이에요. 이때 아마 이스라엘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런 코드를 한국 좌빨 언론들이 모르고 조중동이 까내리기 바쁘니까 안 보이는 건데, 배현진이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의 방미를 비판하면서 돌아오면 거취를 고민해봐라 이러는데, 월식과 함께 중국에 간 너보다는 훨씬 더 그림이 아름답다, 내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서 인사들 만나고 오니까 굉장히 많이 꼬은 거죠, 그죠? 정청래 같은 경우는 남의 당 일이지만 부끄럽다, 차관본 만나려고 못 빼고 기다렸냐. 뭐 너가 지금 다 나온 스토리를 모르잖아. 앞으로 뭐 나올지 보자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정청래는 비자 발급이 거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마 미국에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부러워서 저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송영길이 같은 경우에도 장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진 올리죠, 그죠? 만약에 정청래가 말하는 것처럼 장동혁 대표의 방미가 아무 의미 없고 정말로 굴욕이라면은 너네들 왜 이렇게 견제하는데? 송영길이 전마 적어도 가가지고 정반대 메시지를 내고 왔단 말이에요. 브래드 셔먼 트럼프 대통령 탄핵 찬성한 인간 만나서 또 한반도 종전선언 얘기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장 대표의 메시지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오히려 송영길이 때문에 미국 안에서 이번에 장 대표의 방미가 굉장히 고평가 받을 겁니다. 왜? 송영길이는 완전히 종목적인 메시지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랑 놀고 먹었거든요. 근데 장 대표는
김대김을 자르고 공화당에 몰빵했단 말이야. 누굴 더 우대하겠냐고. 그래서 송영길이가 저렇게 나대는 것은 오히려 얘네들이 신경을 쓴다는 거다. 방미 일정에 대해서. 털시 개버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아마 좋은 말 못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송영길이는 북한을 좀 봐줘라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반도 종전선 얘기하고. 근데 털시 개버들은 최근에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 도달 가능하고 영내 우려 근원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정반대 세계관이라고. 또 하나의 견제 시그널 강경화가 AFP에 갔죠. 그죠? 장도연 대표가 AFP에 갔다 간 날이에요. 그 다음에 강경화 갔어요. 왜 갔겠냐고. 견제하러 갔지. 그래서 조정을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은 강경화가 만나자고 연락 왔대요. 장도연 대표 측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염탐하려고 연락 왔겠지. 와가지고 너 무슨 대화했어 AFP랑? 그 정도로 지금 견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미는 오히려 잘했다. RNC 의장 만나죠. 상원의원 베일 해거티 만나죠. 하원의원 만나죠. 이재명한테 불만 있는 의원들 위주로 만나죠. 백악관 NSC 갔죠. FPI 갔죠. IRI 갔죠. 헤리티지 야당 갔죠. 국무부 갔죠. 그래서 장도연 대표의 이번 방미 일정은 저는 시작이라 보고요. 앞으로도 저는 자주 가야 된다 생각해요. 공화당과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한 아주 중요한 물꼬를 텄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과는 정반대 노선으로 감으로써 한국에서 대화 상대는 장도연 대표와 보수 세력이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온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미국 백악관 NSC도 이재명을 이제 질투하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이제 동조를 한 것이고 그런 큰 성과가 있다. 코드를 보면 반중, 쿠팡 사태, 친미, 칠이스라엘, 반이란 공정선거 이런 코드를 갖고 방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스틸박도 좌파들이 견제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과 가까이 그래서 미 상하원 합동 연설 그걸 이제 뒤에서 또 주선을 해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과 함께 이제 백악관 만찬했을 때도 이제 참여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깝고 윤통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미사일 스틸박이 그래서 이분이 장도연 대표가 미국에 있을 때 대사로 지명됐다라는 거 이 타이밍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좌빨들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디플로맷이라고 하는 좌파들이 주로 글을 쓰는 외교 매체에 장도연 대표가 구르토스를 만난 거 이거 부정선거 뭐 이렇게 그 잡는 거 연대하는 거 아니냐 염려하고 있고 좌파의 시각에서 두 번째로 미셸 스틸박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한국의 헌법적 절차를 그리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보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저는 100% 맞다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엄령을 수시로 발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란이라 하면 학을 떼는 사람이에요. 한미 동맹의 상징적인 임무를 내란으로 엮는다고? 당연히 개무시하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의 내란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인사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 프레드 플라이츠가 글 올렸죠. 그죠? 장도연 대표와 김민수 최고를 만나서 굉장히 좋았다. 한미 동맹, 한미 관계에 대해서 대담을 나누었다. 각 의원실에서 만약에 장도연 대표 만남 좋았다 이런 거 올라오면은 그게 방미 성과입니다. 왜? 데럴 아이사 의원은 민주당 것들이 올 때마다 화가 나가지고 계속 트위터에다가 화가 안 풀렸다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오골개처럼 딱 앉아가지고 뭐 맨날 막 혼나고 왔잖아요. 가가지고 숙청과 혁명하지 말라고. 교회 압수수색이 왜 했냐? 주한미군 압수수색이 왜 했냐? 숙청과 혁명 뭐냐? 김민석이 보였어요. 쿠팡 문제로 털리고 손은보 목사님 문제로 털리고 이때로 한라인 구축했다는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 안 된다고 얘기해요. 만나고 뭐 하냐고.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차근차근 마가 진영과 공화당과 신뢰를 구축해서 트럼프 진영과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인 외교다 말씀드립니다. 이 와중에 짜이밍이가 왕위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는 불온한 움직임이라 보는데 조현이 이렇게 얘기하죠. 곧 중국 측으로부터 저희가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왕위를 좀 왜 데리러오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미셸 스틸박 때문에 데려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주중 대사 다이빙급으로는 미셸 스틸박이랑 싸우면 안 되거든요. 왕위 정도를 데려와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짜이밍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런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 미국에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이 지금 정상국가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재명이를. 한미 훈련도 하지 말라 그래. DMZ도 지가 관리한다 그래. 기밀한 정보를 북한한테 흘려 이적행위를 해. 노란복두법 해가지고 기업 다 말아먹게 만들어. 쿠팡 들쑤셔가지고 보복관세 부르게 생겼어. 정통마포 언풀법 해가지고 미국 비테크 기업들 겨냥해가지고 추가 관세 때리려 그래. 이거는 뭐 정상국가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재명이만 좀 카트 시키면은 대한민국은 다시 강력한 한미 동맹으로 복구된다. 그런 시그널 보내러 간 거 아니야 장도연 대표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봤을 때에 미국의 인내심은 폭발했고 더 이상 못 기다릴 징역까지 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도연 대표의 대미 외교 활동 같은 것들은 앞으로 저는 더욱더 빈번하게 만약 장도연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로 살아남을 수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가야 된다 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짜이밍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선을 끊어줬고 이제 보수 세력과 긴밀하게 소통을 한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와중에 디플로맷이라는 좌파 외교 매체에 특히 한국 관련해서는 거의 좌빨 칼럼니스트들만 거의 나와요. 여기 미치신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미치신 이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한국의 보수 정당 대표가 워싱턴에서 미팅들을 잡고 있다. 이거는 정당이 괴멸적인 타격을 본국에서 맞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일이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데 항상 이런 외신들을 볼 때는 이 칼럼니스트가 어떤 칼럼을 썼는지를 봐야 됩니다. 미치신 윤 대통령을 죽어라 깐 사람이에요. 비핵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대비는 일본 한국 회담에 의해서 가려졌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냉전적 방법론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 스탠스를 죽어라 깐 사람이 미치신이에요. 그리고 이재명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이재명은 지지율이 높다 막 그딴 칼럼 쓰고 자빠진 인간이라고 미치시니.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뭐 이런 칼럼 쓰는 인간이라고. 그럼 저 인간이 장도연 대표에 대해서 좋은 칼럼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당연히 나쁜 쪽으로 쓰지. 이런 칼럼을 보고 장도연 대표가 또 막 망했다 그런 선동하면 절대 안 돼. 기초 사실도 다 틀리잖아요. 저희 칼럼 읽어봤거든요. 앤디 김을 비롯한 마크 켈리 상원 의원들을 포함해서 상원 의원들과 만났다죠. 히 올소 메시니까. 이거 다 틀렸죠. 앤디 김 안 만났잖아. 마크 켈리 명단에 없어요. 마이크 켈리 하원 공화당이겠지. 마크 켈리는 민주당 상원이고요. 명단에 들어갔다가 미팅이 취소된 사람은 마이크 켈리 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관계도 모르는 인간이 칼럼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가 칼럼에다가 쓴 글 중에 뭘 봐야 되냐면은 조 그루토스 의장을 만난 거를 굉장히 경계해요. 우리나라 좌빨들이 지금 조 그루토스 의장 만난 거를 왜 경계하냐면은 둘이 뭐 부정선거 뭐 공감대 형성했나 뭐 그걸로 지금 막 물어뜯거든요. 미치신도 보면은 그루토스 의장을 만난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조 그루토스는 워싱턴에서 가장 두드러진 투표 제한 조치 옹호자 중 한 명이다. 투표 제한 조치 저거야말로 미국 민주당이 쓰는 표현이에요. Save America Act라고. 투표 제한 조치가 아니고 부정투표 제한 조치입니다. 우편투표 제한 조치는 부정투표 제한 조치가 원래 그 본질이거든요. 우편투표 마감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소송을 주도해왔고 이러한 조치가 선거의 무결성을 위한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저런 인사를 만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좌파들이. 그루토스를 만나기로 한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분석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더해지는데 최근 미 하원 의원 출신의 미셸 박스틸의 주한미국 대사 지명이다. 한국 태생의 공화당 원인 스틸은 트럼프 측근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다. 그녀는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직접 주선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녀의 남편 쇼 스틸은 캘리포니아 출신으로서 오랫동안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당의 보수 진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녀의 지명은 단순히 한국의 외교 공석 충원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윤석열 시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셸 스틸박이라는 인물을 대사로 지명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적 절차를 충실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 이 핵심이에요. 좌파 시각으로 썼지만은 저건 예리하게 짚은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짜이밍을 존중하고 한국의 좌빨들을 친중 세력들을 존중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됐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사로 지명할 수 없어요. 왜? 결례가 될 수 있거든. 근데 그냥 마이웨이 윤통과 관련해는 미셸 스틸박을 찍었다라는 거는 너네들 내란몰이에서 윤통 탄핵한 거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게. 그 세력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내란 세력을. 우리나라의 좌파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이는 신임 대사의 미국 상원 인준 및 신임장 발급 절차에서 이 지명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할지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아그레망 즉 동의를 하게 되면은 미셸 스틸박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이재명이가 반대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그레망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딜레마에 놓여 있다. 어쨌든 전방위적인 압박에 지금 이재명이가 놓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짜이밍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장도연 대표의 이제 방미가 있었고 전략적으로 주요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